네, 하이브 대표 소속 가수죠. 이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서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일명 사재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논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죠. 네, 네. 그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성역이라고. 그렇죠. 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조심스럽습니다. 예, 세계적인 뭐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방탄소년단을 네. 너희 유튜버 따위가 감히 지적을 해. 뭐 이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도 좀 스포츠 경향에서 용기 있게 기사도 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노래가 물론 네. 뭐 좋은 노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거는 뭐 그건 뭐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사용됐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네. 그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보셨겠다시피 법원의 명백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법원의 명백한 판결문에 이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불법 네. 사재기가 있었다라는 네. 게 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그 상황은 네.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민희진 사건도 그냥 뭐 네. 배임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법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사실 우리 국민이 사실 이거는 또 다른 그렇죠. 차원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그렇죠. 않을까. 법적 판단이 아닌 네. 어떤 그렇죠. 그 윤리적 판단이라든지 또 사회적 맞아요, 판단이 맞아요. 가능하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우리 처벌이 어렵다라는 게 우리 정말 우리 냉철한 분석을 변호사님께서 네.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민희지는 그렇지만 이 방시혁의 이 불법 사재기는 네. 충분히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벌받을 수 있죠. 예.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재기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네. 이거는 유통망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은 줄 알고 비싼 값으로 우리가 이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음원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가공된 것이다, 부풀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예를 들어서 또 유통망을 흔들었기 때문에 전자 또 어떤 금융 네. 업법 이런 것들에 어떤 위배되는. 위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음원 사재기로 실제로 많이 처벌이나 이런 제재가 생각보다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법도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였고요. 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네. 처벌받은 예가 하나 있는 거죠. 네. 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방탄소년단이 굳이 왜 음원 사재기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처벌받아야죠. 네. 네. 네, 근데 참 네. 안 믿기기는 하네요. 네. 방탄소년 다른 것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사재기를 했다라는 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네. 어떤 파장을 또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건 뭐 저희 책임은 네. 아니고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게 이런 걸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네.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이것이 네. 커지면 외국에도 네. 알려지고 그러면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유명해지고 또 그것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자금은 상관없는데 그 사재기의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면 이거는 해외 토픽감으로 그럼요. 나갈 수도 그렇죠. 있고 좀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급전직하하고 그다음에 저 하이브라든가 주식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면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다가 문제를 네. 제기할 수도 있고 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빌보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알기로는 네. 빌보드의 그 집계가 너무 이제 케이팝의 그 아이돌들이 네. 무더기로 사서 순위를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네. 좀 약간 왜곡됐기 때문에 그 미국의 빌보드는 네. 자기네 미국 본토에서 라디오 출연 횟수, 오. 라디오 방영 횟수 이걸 좀 더 가산점을 주는 뭐 필요한 네네.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아마 그게 좀 반영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팬을 이용한 약간의 무단 앨범 사기 이런 게 또 집계에 네. 좀 약간 그렇죠. 왜곡이 있을 수 네, 있다. 왜곡이 있을 수 예, 있죠. 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하이브에서 나온 소식이 있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예 무슨 괜찮으시죠? 네, 깜짝 놀랐네요. 요새 저희 자꾸- 준비된 네. 영상을 바로 틀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기 우리- 뭐 네. 방탄소년단 뭐 계속 얘기하셔도 안 무서우시죠? 아 네. 조금 지금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생방송 아닙니까? 좀? 네네 아, 덥네요 덥네요. 우리 영상 한번 보러 예, 가시죠. 예. 네네네. 네. 명예훼손 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3일 내내 당해서 오늘까지도. 자연스럽게 잘. 하지만 겨우 그 답을 찾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래할 거예요.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실이라는 얘기야? 바쁜 척도 없이 난 나타나 Oh my god 다 너뿐이야 Oh my god 다 너뿐이야 그럼 무슨 뭐 무당 주술 무슨 경유. 야 니네가 한 짓을 봐라. 어? 그 사람들이 더 주술 보러 다닐걸요. 그 사람들이 구슬하니까 저한테 몰아붙이는 걸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원래 자기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이브가 정말 이 집안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단월드라는 이 사이비 종교에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도 들어드렸는데요. 이 단월드라는 종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김세희 대표님? 일단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이비 종교라는 네.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 네네. 단월드가 사이비 종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이런 의혹이 뭐 사방팔방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럼요, 뭐 네. 이 단월드가 뭐 우리는 그냥 기체조하고 요가하고 뭐 뇌호흡하는 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증산도 계열의 네. 종교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이게 뭐 사이비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가 많냐? 네. 저도 사실 이 압구정동에 살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그 킹콩 극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 옛날에 키네마 있고 뭐 난타 공연장 있던 거기를 2012년 3월에 바로 일지 이승헌이라는 이 네. 단월드 총장이 네. 단월드 총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일지 아트홀, 그러니까 본인의 홀을 따서 일지 아트홀로 개관을 합니다. 네. 개관을 하는데 딱 정확하게 1년 뒤에 바로 여기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데뷔 무대를 가져요. 데뷔 무대를 갔는데 실제로 이거는 2012년 3월에 본인들이 이제 개관했다고 이렇게 행사를 한 기사인데 뭐 한국 정신 문명의 네. 세계화 전당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사진 한번 좀 보면 네. 실제로 난타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 큰 어마어마한 극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대 300명 정도 네네.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 300명 네. 정도 규모라서 큰 극장이 300명 아니 정도면 되게 작은 극장이죠. 아닌가요? 엄청 네. 작은 극장인데 그 월드스타 BTS 가. BTS 지금 저 사진이 정말 저건데 작네요. 저 정도 규모인데 저기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네. 굳이? 어. 네, 좀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반박도 해요. 저 뭔 네. 소리냐? 뭐 코요테도 저기서 공연했고 뭐 다 했다. 뭐 네. 코요테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월드스타를 꿈꾸는 그 아이돌 보이그룹이 저기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어떤 데뷔 무대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도 많은 그 네. 공연장 중에 저 그렇죠. 단월드 네. 저기서 공연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 네. 이 노컷 뉴스에 데뷔 8주년 기사에 보면 실제로 이 기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2013년 6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 아트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네. 그러니까 일지 아트홀은 2012년에 개관을 하고 그쵸. 1년 있다가 거기서 데뷔 무대를 맞습니다. 가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지 그 같은 다 그겁니다. 하나죠. 같은 이 단월드. 아트홀의 그 뭔가 그 총재인가요? 그분이 여기에 네. 이제 이 지금 총장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것도 단월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는 것이 단월드 건데 네. 지금 뭐 네. BTS 그 7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6명이 다 그 글로벌 사이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나왔다. 졸업했어요. 야, 네. 그러면 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좀 생각을 이제 네. 좀 상식적으로 해봐도 네.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이제 방탄소년단 리뷰에 올리기가 괜히 조금 아미들한테 공격받으실까 봐. 네, 저도 좀 걱정될 정도로 월드스타인데 네. 월드스타가 여기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라는 게 사실 저도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 그냥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7명 중에 6명이 글로벌 그렇죠. 사이버 대학교 네. 이 졸업했다. 관계에 네. 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그렇죠. 거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단월드와 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관계, 어떤 것이든 간에 네. 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죠. 상당히 저기 네,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높게 보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네. 뭐 하다못해 사실 이 정도의 월드스타면 웬만한 대학에서 모셔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고려대, 뭐 박태환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건국대 이렇게 대학을 오래 모셔가는데 네. 뭐 100만 번 양보해서 뭐 4년제 네. 대학이 아니라 무슨 사이버 대학 이런 데도 사이버 대학이 유명한 대학 많아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이런 노래들 그런 모두가 다 알죠. 네. 그게 사이버 대학 아마 그 1위가 서울 사이버 대학으로 알고 있고 네. 고려대학교도 사이버 대학이 있고 네. 경희대학교도 사이버 대학이 있고 한양대학교도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사이버 대학교 순위 1등에서 10등 안에 들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멤버 7명 중에 6명이 여기를 나왔다? 참 예. 그렇네요. 예. 근데 또 뭐 이 해외에서는 BTS 멤버가 졸업했다라고 해가지고 BTS 유니버시티로 불린다라고 BTS 하기도 유니버시티.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있었을 때 하이브의 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단월드가 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돈이 엄청. 네, 부러워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네. 그 BTS 유니버시티라고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네. 쓴 매체가 어디냐? 어딘가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네. 갑자기 이 보도를 했고 아하. 네. 그리고 또 다른 매체가 있는데 브레인 에듀케이션이란 매체랑 좀 약간 이상하죠. 네. 그리고 K 스피릿이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써요. 네. 제가 볼 때 이 뭐 브레인 뭐 무슨 글쎄, 에듀케이션 스피릿 스피릿 뭐. 약간 이거 네. 단월드가 만든 그렇죠. 언론사 단월드랑 관련 있는 언론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정신을 들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정신 문화 이런 스피릿이요. 식으로 네. 스피릿을 강조하는데 여기 지금 일지 아토리라는 데도 보면은 네. 정신 문화 한류 이런 말을 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단월드도 기, 뭐 네. 정신 네. 이런 거 또 무슨 뭐 요가 이런 거 네. 강조하는 것이니까 네. 연계가 있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 단월드가 그 네. 많은 돈으로 네. 뭐 BTS를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말 네. 지금 그렇죠. 네. 그 김세희 대표님 어제 또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또 네.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관련된 방송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셨죠? 이게 사실 재미난 게 그 네. 혹시 그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그 정치권에도 이 단월드가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 있다. 특히 저 민주당 쪽하고 많이 침투가 돼 있는 게 네. 네. 사실 저분이 뭐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저 그렇죠. 일지 이승원이라는 저 단월드 총장 그렇죠. 저 사람을 네. 누가 팔로우를 하고 있냐. 좀 보시면 이재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인 네. 이재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보니까 이 방송 직전에 아마 오늘은 좀 어렵고 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이낙연 전 총리가 또 이승원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나오죠. 언급한 영상이 네, 나오고 언급한 게 나오고. 오, 그리고 그래요? 김부겸 네. 당시의 국무총리가 네.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냐?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그게 단월대에서 얘기하는 이화세계요? 예. 이화세계가 이화세계가 뭘까요? 뭐죠? 이화세계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 산다는 의미인데 네. 홍익인간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네. 네. 이화세계도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는 서로 격리되는 마당에 네. 더불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원수도 세서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고 이제 인간을 네. 두루 이제 널리 이롭게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결국 이제 정신 얘기하는 거고 스피릿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천안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네. 천안에 본사가 있죠. 천안에 이 캠퍼스 본교가 캠퍼스가 있습니다. 본교가 있죠. 네. 근데 천안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네. 민주당 밭입니다. 아, 다 민주당이 밭이요? 당선됐어요. 네. 이번에 다 완전히 싹쓸이, 싹쓸이 했습니다. 네. 예, 좀 묘하네요. 천안이요. 사실 뭐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할 수 없는데 네. 사실 네.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네. 또 다널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보면은 네. 결국 이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사람 수도 사람 수지만 사실 돈이거든요. 돈.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이. 그러니까 종교에서 사람도 동원할 네. 수 있고 돈도 동원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거가 네.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또 요 기사를 보면 실제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지 아트홀에서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본교가 천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청담동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네. 네. 졸업식을. 웃기잖아요. 왜냐면 그 일지 아트를 하면서 이날 총장상을 누가 받았냐? 바로 네. BTS의 정국이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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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제 이게 강남 한복판에다가 네. 네. 소위 이렇게 네. 이제 하나의 아지트를 네. 뭐 건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살짝 가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저희한테 네. 오늘도 이때 제가 7시 방송에서 할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또 제보가 네.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사이버 대학이 그 청담동뿐만이 아니라 신사동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앞에 어떠한 그 팝콘 매장이라고 뭐 매장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어제 밤에 가봤더니 BTS 굿즈를 팔고 있어요. 거기서 네. 어, 그것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사이버대학교 건물에 네. 1층에 있는 네. 매장에서요. 네. 너무 왜일까요? 왜 팔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BTS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이- 그저 아까 얘기한 그 민희진 네.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굿도 얘기하고 뭐 네. 그런 얘기하면서 뭔가 풍기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부 다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민희진 대표라든지 내부에서 어떤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 의도적으로 그걸 노출한 게 그렇죠. 아닌가. 의도적으로. 의도적 일부만 노출이 보여준 아닌가. 거죠. 네. 네. 정말 그럼 똑똑한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지 아트홀 관련된 이 기사를 보면요. 뇌나 정신에 관련된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널드라는 종교와 관련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있을 것 같다라고 김세희 대표님도 그렇고 강신업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 기체조 같은 이 유사 과학으로 얻은 뭐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승원이라는 저 아까 총재가 이게 뭐 건강에 좋다. 네. 라고 해서 금 거북이를 그 신도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SBS에서 그 성분 분석을 했더니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냥 어우. 납덩어리더라. 네. 근데 이걸로 얻은 수익이 최소 50억이더라. 50억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한번.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네. 건너 네. 누가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체죠 뭐 이렇게 단전호흡 뭐 이런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치료한다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어떤 네. 사람들이 가정에 파탄 날 정도로 네. 돈을 갖다 줘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종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시스템. 네. 아무래도 하이브가 이 엔터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이나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할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